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자유전자의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 발현 작용. 자유전자는 다음과 같은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1. 재생 관련 유전자. 2. DNA 복구 관련 유전자. 3. 세포 사멸 관련 유전자. 4. 노화 지연 관련 유전자. 5. 암 억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P53의 발현이 촉진되어 암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6. 자유전자의 항노화 작용. 노화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인을 지목할 수 없으나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은 활성산소의 축적이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자유전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충분히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진에 의하면 자유전자를 공급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 자유전자의 항바이러스 작용.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은 체내의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잘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은 항산화제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유전자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전자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 NK셀의 활성을 증가시켜 암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전자는 인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결핍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인체의 많은 세포, 조직, 장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결핍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결핍에 의한 증상을 보면 자유전자의 결핍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결핍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쉽게 피로가 온다든지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이유 없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유 없이 통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체중이 증가하는 등과 같은 미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중간 정도의 결핍이 생기면 그림에서 보듯이 만성 질환과 노화가 생깁니다. 심한 정도의 결핍이 생기면 그림에서 보듯이 암이 생깁니다. 따라서 인체에서 자유전자는 충분한 양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수화전자, 하이드레이티드 일렉트론에 의한 자유전자의 충분한 공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수소로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작용 메커니즘. 수소로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란 플라스마를 수소에 노출시켜 그림과 같은 수소 화물 하이드라이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소 화물이란 수소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이원자 형태의 분자 수소 H2로 존재합니다. 이 물질은 고인화성 가스입니다. 전기 분해 등에 의하여 분자 수소가 분리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 원자는 원자핵, 즉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에서 여분의 전자 하나가 추가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즉 여분의 전자 하나가 추가되면 수소 화물 하이드라이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소 화물이란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화물은 실리카 혹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속에 넣고 이를 경구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플라스마의 치료 성분을 경구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수소를 생성하는 과정. 2. 텅스텐의 고전압을 끌어서 플라스마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소에 유도하여 수소 화물을 생성하는 과정. 3. 수소 화물과 스팸 수증기를 혼합하는 과정. 4. 수소 화물과 수증기의 혼합물을 실리카 틈새에 삽입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수소가스 발생기, B는 정류수, C는 수소가스와 정류수의 혼합물 저장, 그리고 D는 텅스텐 증거, E는 고전압 전류, F는 수소화물 배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화물은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카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리카인데 그 속에 이 수소화물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카 수소화물이 인체에 들어오면 물과 작용하여 그림에서 보듯이 수많은 수소화물을 방출합니다. 이게 실리카 수소화물이 물과 작용하면 인체에 들어와서 수많은 수소화물을 방출합니다. 수소화물이 중요한 것은 그것의 환응력 때문입니다. 실리카 수소 화물 1g을 물에 녹이고 ORP를 측정하면 즉시 높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50mV를 나타내고 12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소화물의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소화물의 에너지 생성 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 배양 중에 수소화물을 투여하면 수소화물의 투여 용량에 정비례하여 NADH+, 즉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크레오타이드 플러스를 NADH로 시키는 능력이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간 세포의 배양 조건에서 수소화물을 주입한 후 NADH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그 농도가 유의하게 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화물에 의하여 NADH가 증가했다는 것은 에너지 생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다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